이번에는 이 책 기억나요? 띵작 그림책 시간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띵작 그림책은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띵작 그림책은 가난한 사람들. 네. 네. 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원래 누구 작품인지 알고 계세요? 봤는데. 어떤 분이 있어요. 위고가 쓴 가난한 사람들을 톨스토이가 보고 개작했죠. 네. 그리고 그걸 다시 21세기의 키아라 피카렐리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원작의 시작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한참 올라가니까 네. 그 긴 세월을 거슬러서 여전히 이 작품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리지널의 위력 그걸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현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내용이죠? 부인이 있는데 네. 남편이 이제 어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소개해야 되나요? 저 멀리 가 있어서 네. 매일 잘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죠. 네. 근데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굶주리고 네. 그런 와중에도 네.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네.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얘기할 줄 알고 굉장히 긴장했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실까봐. 네. 이 작품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싹 빼고 네. 어떻게 그렇게 겉만 딱 요약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인 사연이 들어있어요. 보시고 어떠셨어요? 약간 명화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림책이었어요. 네네네. 네네. 명화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이야기를 담은 성화의 스타일로 이 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네. 성화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이거나 성모 마리아거나 근데 이 책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잔나를 비롯한 가난한 어촌마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 그 가족들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그림에 등장하는데 그 그림 스타일이 성화 스타일이라는 게 이 책이 감동을 주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천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네. 이루리 편집장님께서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물질적 가난이랑 정신적 가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네.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져가야 된다 네. 라고 하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다 부유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세속적인 기준이다. 그것이야말로 이야기 속에서의 주인공들이 가난하다라는 이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담아내는 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은가. 네. 결국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너 사랑받고 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고 이런 질문이 왔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는지 네네. 궁금하더라고요. 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많은데. 너무 아파. 근데 누구를 좋아할 때 대가를 바라고 좋아하지 않지 않나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예술작품 많이 전하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냥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 또는 무엇을 좋아한다는 자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선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대가 없는 사랑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여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나오는 잔나라는 네. 여인이 있는데 네.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정원을 뜻해서요. 네. 뭔가 좀 에덴 동산 이런 느낌으로 평온함 의미가 있는 네네.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그림책 속 주인공의 이름부터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다른 작품에서 네. 이름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네. 원서의 고유명사도 되도록이면 번역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번역을 하려면 그 이름이 그 문화에서 갖는 뉘앙스나 의미를 알아야 그 창의적인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중에 안데라는 그림책 보신 기억나시죠? 네. 거기 나오는 자기 이름이 노 안데라고 알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왜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엉뚱한 이름표를 달아줬을까요? 했는데 거기 이름표에 뭉치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뭉치가 사실은 영어로는 원래 스파이크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근데 스파이크가 사전에는 이제 못, 신발 바닥에 있는 스파이크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그 문화 안에서 못이나 스파이크처럼 뭔가 이렇게 날카롭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근데 이 작품에서의 뉘앙스는 왠지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고 뭉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뭉치라는 이름이 탄생됐었거든요. 전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되도록이면은 번역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뉘앙스와 의미를 잘 새겨서 독자가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게 더 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나라는 이름을 아마 저라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했을 수도 있다. 동산으로? 박수. 이 책 기억나요? 띵작 그림책. 네. 시니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그림책은 무엇입니까?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떤 작품이죠? 네. 여기에 이제 힐드리드 할머니가 나오시는데요. 네. 색상 가까이 있는 높은 언덕에 사시는 분인데 이 할머니가요. 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밤이래요. 예. 네, 밤을 너무나도 싫어한 나머지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도 싫어하고 밤에 볼 수 있는 낭만적인 별빛, 달빛도 너무 싫어하고 게다가 잠까지도 싫어하는 그런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무단히도 애쓰는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펜선으로 다른 컬러 없이 그냥 블랙 하나만으로 어둠을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그림책이기도 해요. 네. 나중에 반전이 나오거든요. 네. 처음 봤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을 네. 받았었어가지고 네. 이번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스포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혹시 이 할머니가 했던 이런 일을 본인이 해본 경험은 없으세요? 있죠. 뭐요? 쓸데없는 것 중에 평생 다이어트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 원하는 만큼 날씬해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52세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50세까지 면도했거든요. 밤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은 밤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좀 미련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이렇게 전신 제모하면 견적이 얼마 나오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고요. 예. 참 어리석게도 털을 없애기 위한 많은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빡빡 밀어본 적도 있어요. 정말 털 정말 너무 귀찮고 싫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털이 많게 털 복숭이로 태어났는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털 많은 나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정말 5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반증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밤을 무서워하시진 않으시나요? 밤이 무서웠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어두운 걸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왠지 어렸을 때 불 켜놓고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어렸을 때는 네. 아, 예. 불 켜고 주무셨군요. 네네. 어두워지면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안 보이게 되면서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게 청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어둠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점점 커 나가면서. 왜 어두움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잖아요. 이미지가. 네. 그런데 도시에서는 어둡지 않아서 너무 밝아서 밤하늘에 예쁜 별들이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두웠을 때
다가오는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점 어둠에 익숙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래와 별이 친구가 되어 네네네. 어둠과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훈훈한 마무리가 훈훈한가요? 네, 되는 것 같습니다.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